안녕하세요. 박준호입니다. 2월 4일 화요일 방송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어제 우리가 공포매도 방어전략 방송 이후에 두 번째 지금 방어전략 2 이렇게 해서 최근의 시황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오늘 월가는 우리는 어제지만 지난 주말 급락해서 반등을 한 거죠. 그래서 반등을 해서 다소 분위기는 진정됐습니다만은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아직까지 안심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술적 분석하는 사람들은 데드캣 바운서 이렇게 또 극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그런 것은 다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붙이는 이름들이고 아직까지 진행 중이니까 계속 관망 상태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 상황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보고 이해를 함으로써 공포 매도를 방어하는 전략이 되겠죠. 오늘 반등의 의미를 보면은 여기 좀 키울까요? S&P 500인데 이 최근 5일이라는 것은 일주일을 의미하죠. 5일간의 흐름을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이후의 기간이 되는데 고점이 계속 낮아지죠. 오늘 반등을 했지만 전 고점을 높이지는 못하는, 그러니까 전 고점 아래에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고점이 아직 낮아지는 상태, 그리고 여기 저점도 계속 낮아지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락 추세선상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기술적 트레이더들이. 물론 투자자들은 사실 이건 중요치 않습니다. 그냥 트레이더들의 상황을 체크하기 위한 참고 자료일 뿐이지요. 이걸 가지고 매매에 활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고 트레이더들의 시장 대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가 하락이 열려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 대부분의 헤지펀드, 단기 매매를 주로 하는 헤지펀드들이 이 시장을 지금 어떻게 읽고 있느냐 계속 언론에서 나와서 인터뷰하는 내용으로 보면은 모두들 아직까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내노라 하는 헤지펀드들의 킹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다들 이번에는 다른 것 같다. 야,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다. 다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이제 이 사람들이 단기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적극 매수에 가담하지 않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나 이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항상 새로운 형태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스 때 굉장히 공포가 컸다지만은 지금 그 사스 때보다도 사망률이 훨씬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다만 그때보다 확산 속도가 빠르다라는 것, 이것 하나 때문에 그때와는 다르게 훨씬 더 공포스러운 결과가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두려워들 하고 있습니다. 그게 트레이더예요. 그게 헤지펀드고, 그리고 헤지펀드들은 항상 이러한 모멘텀 트레이딩을 기민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류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참고를 하면 안 됩니다. 참고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의 도박꾼들, 큰 도박꾼들의 말을 참고로 할 필요도 없고, 그게 따라서 추종 매매를 하는 것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공포 심리를 우리가 읽으면 되고, 그것으로 시장 분위기를 체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지금 시장은 아직까지 반등을 할 때는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이걸 가지고 지금 현재 공포스럽지 하지 않는 매우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제레미 시겔 교수입니다. 이 사람은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죠. 가치 투자자, 장기 투자자의 이론적 지주입니다. 이 사람 나이가 상당히 많은데 아직까지 이 와튼 스쿨에 교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라는 부류는 미국에서 특히 시장에서 그들도 보지도 않지만 이 사람만이 유일하게 지금 시장에서 존중하는, 이럴 때마다 인터뷰를 해서 참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제레미 시갈은 장기 투자자만이 장기적으로 가치 투자, 배당 투자만이 유일하게 성자가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참고를 할 사람은 이런 사람을 참고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시장의 그 갬블러 중에서 왕이라고 하는 킹 오브 갬블러, 이런 사람들을 흔히 추종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게 다 도박꾼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현재 매우 건강한 조정이다. 지금 미국 증시가 다소 과열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지나치게 높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이 나와야 되는 시점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곧 조정의 촉매가 됐을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강한 조정 후에 다시 건강한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 당연히 또 그렇게 가야 된다. 다만 이것은 지금 밸류에이션 조정일 뿐이다. 이 펀더멘털의 가치가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그 가치가 크게 손상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밸류에이션, 거품이 좀 꺼져야 되는 그러한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려면 이 배당 투자, 건강한 장기 가치 투자의 기초를 하고 있어야만이 시장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이렇게 안 보여요. 시세 차이를 노리는 그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평상심으로 보려고 해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자기의 가치 체계하고 시장이 완전히 혼란스럽게 이게 매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이 참고를 하면은 가치 투자자는 이렇게 흔들릴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좀 더 차분하게 시장을 대응을 하는 것이 방어 전략이지요. 액션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 것. 요게 방어 전략입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서 지금 이 심리를 다시 한번 시장을 차분히 살펴보면은 미국에서 오늘 의미 있게 움직인 게 길리어드입니다. 이 길리어드에도 제가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렸지요. 이 세계 최고의 그 항바이러스 회사인데 간염 치료제를 개발해서 세계 최대의 회사가 됐습니다. 최대 중의 하나가. 근데 이제 이 회사 간염 바이러스 치료제로서 세계 4대 천왕에 올랐습니다만 이 치료 효과가 워낙 좋아가지고 매출이 뚝 떨어졌어요. 너무 치료가 잘 돼가지고 환자들이 다 없어져가지고. 그만큼 항바이러스 치료제로서의 기술 혁신 회사인데 이 회사가 다시 요번 이 항바이러스 치료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흘러나오는 게 루머가 어떻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가 반응을 보면은 그렇게 나오는 것인데, 요 외에도 다른 회사들이 주가가 움직이는 것들을 며칠 전에 훑어봤죠. 근데 다른 것들이 잠잠하고 또 요게 들썩이는 거 보면은 그 중에서 길리어드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인데, 이건 희망입니다. 이걸 가지고 트레이닝 하면 안 돼요. 만약에 투자 종목으로, 미국 주식 투자 종목으로 하나 편입한다면 괜찮습니다. 이건 배당 수익률이 3.8%나 돼요. 고배당주고 PER도 31배. 미국 혁신제약사로서 PER 31배는 굉장히 낮은 겁니다. 왜 낮았느냐? 왜 이렇게 낮느냐? 이 회사 같으면 PER 50배 이상 100배는 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낮았냐 하면은 간염치료제 이후에 후속타가 뚜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간염치료제가 워낙 치료를 잘 시켜버려가지고 매출이 줄어들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PR이 뚝 떨어진 거예요. 가치가 지금 이익은 엄청나게 나고 있는데도 세계 간염 시장을 거의 다 석권하고 있습니다. 근데 환자가 자꾸 줄어드니까 치료가 다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매출이 줄어든다. 그래서 그 때문에 PR이 낮은데
이 굉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배당을 3.8% 해줍니다. 그러니까 가치 투자 종목으로서는 괜찮아요. 그러나 지금 현재 요게 가능성이 뭐 살짝 보이긴 하지만 이걸 가지고 모멘텀 트레이딩은 할 단계는 아니다. 섣불리 할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길리어드가 움직인다. 이거 항바이러스 치료제에 대한 개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여기서 치료제가 튀어나온다면, 가시화된다면은, 그러면은 뭐 순식간에 지금 공포심리는 싹 가라앉겠지요. 그리고 치료에 대한 희망이 확 솟아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뭐 지금 현재 환자가 많더라도 그냥 시장은 순식간에 다 전쟁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플루로 수만 명씩 죽어요. 그 통계치로. 근데 지금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실 사망률은 지금 뭐 200명, 300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환자 뭐 2만 명 중에서 200명, 3만 명 중에서 300명. 그러니까 2만 명 중에 300명. 2%. 이게 그 환자가 걸려서 사망률이 2%라는 거는 별로 높지 않은 거예요. 옛날에 샀을 때는 10%였잖아요. 10명 중에 1명 죽었다. 이건 엄청나게 공포스러운 건데, 이거는 지금 100명에 2명이 죽는다는 건데, 사실 이걸 뭐 일반 독감하고 별 차이가 뭐 있나. 그래서 냉정하게 따지면은 그렇게 위험한 것도 아닌데 지금 굉장히 공포스럽게 확산되고 있다. 지금 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복기가 2주간이라고 나와 있죠. 2주간. 지금 환자들이 뭐 우리 국내에서 중국에는 뭐 내팽개 쳐놓으니까 뭐 사망자가 뭐 길거리에 뭐 시체도 나뒹군다 이런 흉흉한 루머가 나도는데, 중국은 의료 체계가 워낙 형편없어서 그런 거고, 한국에 지금 환자들이 격리 치료 중인데 심각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들 뭐 격리하다 그러고 지켜보고 있다 그러고. 근데 요게 잠복기가 2주간은 지켜봐야 된다 그러는데 지금 벌써 1주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1주 더 되면은 이제 치료가 이제 다 뭐 정상이 있었다가 치료 완치된 사람, 저절로 나은 사람, 지금 치료제가 없으니까 저절로 나와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슬슬 나오고 이러면은 이제 뭐 별것도 아니네 이렇게 이제 속으로 들겠죠.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은 앞으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해소될 것 같아요. 일주만 지나면.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의 그 업데이트 상황이고, 우리가 공포 매도에 휩쓸리면 안 된다라는 걸 갖다가 설명해 줄 수 있는 요인입니다. 어제는 뭐 장무 후반에 그 중국이 스티뮬러스 유동성 공급 부양책을 획기적으로 내놨죠. 시장의 그 충격을 방어하기 위해 가지고 1조 위안 긴급 수혈하겠다. 그러니까 시장의 금융시장의 패닉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 때문에 급반등을 했는데, 뭐 그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도 다소 진정된 것이지만, 이게 일단 긴급 처방을 했지만 추가적으로는 좀 더 봐야 된다는 것이고, 공포 매도에 대한 이 충동만 안 나오면 충분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